지난 3월에 발생한 냉동 물류창고 화재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폐기물들이 2달 동안 방치되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원가 마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주의 대표 관광지인 비내섬이 충북에서는 첫 습지 보호구역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비내섬에서 진행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첫 동물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축산 종사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3월 청주의 한 냉동식품 물류 창고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뒷수습이 제대로 안 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취재하자 그제서야 건물주가 치우겠다고 다짐했다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청주시 현도면의 냉동 물류창고 화재. 당시 4,000제곱미터가 넘는 창고에 쌓인 육류와 각종 냉동식품 수백 톤이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에 타다만 엄청난 양의 냉동식품들이 쌓여 있어 마치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렇게 화재로 인한 폐기물들이 2달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날이 따뜻해지면서 부패가 심해져 파리마저 들끓는 데다 썩은 냉동식품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로 인근 하천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주민들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악취하고 파리가 있어가지고 집에 문을 못 열어놓고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치우기 전까지는 이거를 한 대를 긁어 모아가지고 비닐에도 덮어놓고. 그렇다면 왜 2달이 넘도록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감식 기간 동안 현장을 보전해야 했고 화재 요인을 두고도 임대업자와 건물주가 최근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왔습니다. 금전적이나 이런 여력이 안 되고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물주한테 요청을 했어요. 임대보증금이 어차피 있으니 먼저 선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약조가 됐었는데 임차인이 망해서 네네 그분들을 못 치운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치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참을 수 없는 악취와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가장 대중적이면서 서민적인 고기, 바로 삼겹살이죠. 그런데 요즘 식당 업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에 워낙 삼겹살집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영업 마진은 갈수록 줄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김동진 사장이 삼겹살을 썰고 있습니다. 국내산 삼겹살 100g 소매 가격은 2,663원. 한 달 전보다 16.5%, 1년 전보다는 2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육가공 업체가 식당에 납품하는 가격도 올 들어 크게 올라 200g 1인분 기준으로 4,000원에 육박합니다. 삼겹살 가격의 무려 3분의 1이 고기 원재료 값인 것입니다. 여기에 임대료와 식재료 비용을 빼고 나면 자기 인건비만 겨우 남지만 값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삼겹살이라는 게 이제 대중적인 고기잖아요, 그죠? 서민적인 고기고, 근데 이걸 14,000원, 15,000원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은 드시는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이러다 보니 주류나 다른 식사 메뉴를 많이 팔아야 적자를 겨우 면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경기가 워낙 부진해 직원을 더 둔다고 해서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직원 없이 부부 둘이서 운영하는 삼겹살 가게가 많아진 이유입니다. 사람 쓰면 거기 나가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죠. 빠듯하지. 비단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인 거죠.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아시아권에 계속 확산 중이어서 업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가족과
같이 가족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거.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자식들한테 이렇게 뭐 기대지 않고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부모님 선물은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지만 2030 청년 세대 가운데 86%는 선물과 용돈 등 경제적인 이유로 어버이날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는데요. 당연히 취업난 때문입니다. 올 3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8%, 청년 실업자 수는 4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자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모 세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부모 세대가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이 일자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여기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접수된 만 40세 이상의 구직 희망자는 매년 증가해 이미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집계된 구직 희망자만 해도 이미 지난해 전체 인원의 3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구인은 2017년도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런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장년층을 위한 게 아니란 점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률과 맞물린 중장년층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특히 이미 은퇴를 맞이했거나 곧 은퇴에 직면한 5060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어버이날이 더욱 힘겹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 취업하지 못한 성인 자식과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부모 모두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5060 세대의 34.5%가 성인 자녀와 노부모 지원을 위해 한 달 평균 118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은퇴 뒤에도 또 다른 일자리를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부양 의무를 지고 있는 중장년층들이 정작 자신들의 노후 설계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들 세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국내 대표 갈대 군락지 중 하나인 충주 비내섬은 그동안 군사훈련지로도 사용돼 왔는데요. 이 비내섬이 충북에서는 첫 습지 보호구역으로 추진되면서 충주시가 군사훈련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남한강으로 둘러싸인 충주 비내섬입니다. 62만여 제곱미터의 광활한 규모로 국내를 대표하는 갈대와 억새의 군락지입니다. 이렇듯 충주의 대표 관광지이지만 비내섬은 미군의 훈련지로 사용돼 왔습니다. 지난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그동안 훈련으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물억새를 보러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그 가을께 그때는 미군하고 협의해서 훈련을 미루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비내섬이 충북에서는 첫 습지 보호구역으로 추진되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 걸친 조사 결과 다양한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85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생태적 경관도 우수하고 다소의 멸종 위기 야생 생물도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충주의 큰 생태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마땅한 훈련 대상지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처음으로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여야 했던 축산 종사자들이 트라우마와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에서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7번의 구제역과 5차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축 743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많은 축산 종사자들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어미가 이제 병에 걸리면 방역상 새끼도 같이 이제 살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특히 더 마음이 아프죠. 아무래도 어린 생명인데. 식용으로 희생되는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도축한 가축 숫자는 1억 6천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첫 동물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높이 3.5m, 폭 1.7m 크기의 비 하단에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영면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새겼습니다. 그동안 미안함을 풀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축산 종사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키우던 동물을 매몰이나 살처분을 하고 나면은 많이 심란하기도 하고 우울했었는데 늦었지만 위로가 됩니다. 인간의 부주의로 더 이상 동물을 헛되이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당한 동물들에게 참 마음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가축 전염병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충청북도는 매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에 위령비에서 위령제를 거행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 100여 명이 청주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창읍 소각장 반대대책위는 집회에서 청주시가 공식적으로 소각장 신증설 불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근 부기면과 증평군과 연대해 소각장 증설에 찬성하거나 반대에 소극적인 선출직 정치인의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가 제기한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청주시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2월 폐기물 과다 소각 등의 이유로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지만 업체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1, 2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잘못된 법리 적용을 이유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충주 출신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양성, 포용성, 역동성을 갖춰 더 강력한 여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충주 출신으로 전대엽 1기 의장과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서울 구로갑 지역구에서 3차례 당선됐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나왔다며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럴싸한 협회 이름에 버젓이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사기를 쳐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퍼를 입은 일당이 노래방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것을 신고하겠다며 사진을 찍고 업주를 협박한 겁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건을 무마할 테니까 뭐 돈을 달라. 이런 갈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안 써주게 되면 거기서 바로 112 신고를 해서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년여 동안 갈취한 금액은 6천여만 원. 이 단체는 시민단체로 위장하고 버젓이 이렇게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신분증까지 착용하고 업주들로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냥 시민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시민단체가 뭐냐고 그 있잖아요. 나쁜 사람 잡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뭐. 이런 단체들은 어떤 공익 목적을 위한 시민단체는 분명히 아니고요. 범죄단체에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런 단체들로 인해서 정말 선량한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까 우려가 됩니다. 경찰은 유사한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수입산 육류 10여 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20대 정육점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등 돼지고기 6,400kg과 미국 호주산 소고기 4,900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아파트 공용 전기를 끌어다 7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40대 대학교 교직원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교직원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공용 전기를 자신의 집에 끌어와 250만 원 상당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도와준 40대 전기업자도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버이날 특집으로 마련된 찾아가는 라디오 CJB 조이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청주시 성화동의 주차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CJB 조이 콘서트는 현숙과 추가열 등이 출연해 어버이날의 의미를 새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청주 고개비엔날레의 제1호 공식 파트너십 기업으로 주식회사 DF텍이 선정됐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인 DF텍은 고개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청주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식 파트너십 기업 모집과 후원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촉발된 청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